시간에 이어서 우리 10-3번 한번 풀어볼 건데, 자, 두 1차 함수 fx, gx가 다음을 만족시킨답니다. 네, fx랑 gx는 나 1차 함수 넣어줬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f 합성 fx랑 g 합성 gx랑 똑같은데 얘네가 얼마나 똑같냐면 9x-8로 똑같아. 근데 F형은 0보다 작고 G형은 0보다 작아. 0보다 커. 그랬을 때 1번 fx, gx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저는 일단은 우리 F형이나 G형 이렇게 0일 때 함수값이 뭘까? 세 글자. 0일 때 함수값. x가 0일 때 함수값. y값. 그거 우리 뭐라 불러? x가 0일 때의 y값. 얘는 y절편이다 이 뜻이야. 지금 얘는 y절편이 음수고 얘는 y절편이 양수다. 자, 일단 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fx랑 gx랑 둘 다 1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fx를 ax 플러스 뭐라고 주는 거야? b라고 주는 거야. 이런 데 써먹으라고 1차 함수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 그럼 쌤이 시킨 대로 해볼게. f 합성 f, 이게 지금 9x 마이너스 뭐가 돼? 8이 돼. 9x 마이너스 8이 돼. 근데 얘는 물론 y절편이 0보다 뭐하단가 알아? b는 0보다 작구나.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실제로 합성을 해보는 거지. 그럼 a fx 더하기 b. 그러니까 쌤이 x 대신에 지금 fx를 넣은 거야. 요게 지금 9x-8인데, 그 9x 자리에 마저 ax 플러스 b를 넣으면은, 그러면 a 제곱 x 더하기 ab 더하기 b는 9x-8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좌변 우변 비교하면은 a 제곱이 얼마나 갈 수 있어? 9라는 갈 수 있지. 그럼 a 제곱이 9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뭐? 그래서 두 개 나와. 그럼 1번 a가 3이다. 그러면은 요 3을 대입하면은 4b 되잖아. 4b가 마이너스 8이거든. 그럼 b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이거 음수네. 그럼 요거 내가 찾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럼 선생님 a가 마이너스 3일 때는요? a가 마이너스 3이면은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b가 마이너스 8 나오거든? 그럼 b가 얼마 나와? 4 나와. 그럼 어때? 정우야? 요거는 양수가 되지. 그러면은 음수로 나온 놈이 fx 거고 요 양수로 나온 놈은 누구 거라고 생각하면 돼? gx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fx는 3x-2가 될 거고 gx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4가 될 거라는 거를 잘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이렇게 구해놓고 이제 2번에서 뭐라고 했냐면 f랑 hx를 합성을 한 게 gx래. f랑 hx랑 합성을 한 게 gx래. 그래서 이제 hx 찾으랬거든? 그럼 또 그대로 식을 쓰는 거야. 그러면 내가 x 자리에 hx를 넣으면 되겠지. 3hx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4다. 그럼 3hx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 되고, 그럼 3으로 나누면 되니까 h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얼마 될 거야? 2라고 이쁘게 구할 수 있겠지. 그지? 요건 이쁘게 구할 수 있는데, 이제 3번에서 또 뭐라고 했냐면은, 선생님 자리가 없으니까 저쪽에 좀 3번에서 K 합성 G 합성 fx는 fx다. 그러면은 K 말고 gx 하고 fx 다 fx다. 이걸 만족한다는 거잖아. 정말 이걸 가로로 더 바꾸면. 근데 여기서 니네가 잘 봐야 될 게 여기 어차피 똑같이 fx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정말? 이건 통째로 바로 뭐라고 하면 돼?
t로 치? t로 치환해보면 돼. 대입하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면은 KGT가 T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GT 자리에 G 요 값을 넣겠지. 그러면은 왜 K가 뭔지 모르니까 GX가 요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3T 플러스 4가 돼. 그죠? 그러면 좋은 거야. 이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 요거를 또다시 한 번 더 치환을 해주면 되는 거야. 뭐 쌤이 U라고 할게. 이거는 U. 응? 그러면은 요것도 U에 대한 식으로 바꿔야겠지? 마이너스 3T 플러스 4가 U니까 마이너스 3T는 U 마이너스 4가 되고 T는 마이너스 3분의 1U 플러스 3분의 얼마 돼? 4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T 자리에 저걸 탁 대입을 해보면은 우리가 KX를 구할 수가 있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 KX는 얼마나 나올 거냐면 쌤 U를 X로 바꿀게.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3분의 얼마가 될 거다? 4가 될 거라는 거지. 우리가 나중에 역함수 관점에서 보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데 그건 쌤이 풀면서 얘기를 해줄게. 역함수 배우면 얘기해줄게. 자, 그래서 우리 요런 거 쉽단 말이야. 2번이랑 3번을 좀 계산 과정으로 비교를 해볼게. 내가 hx를 구하고 싶어. 근데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럼 이렇게 구하면 되니까 심플하게 구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구하고 싶은 함수가 바깥에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치환하는 과정을 거쳐서 계산을 마무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계산 조금 더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에 10-4번. 자, 그래프를 줬는데 쌤이 그래프를 하나니까 그려볼게. 크게 그려볼게.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 지금 그래프를 책에 준 거라서 그래프를 그렸고, 다음 오른쪽 그림은 두 함수 y는 fx와 y는 x의 그래프인데요. 두 번 합성한 거를 그냥 쌤 제곱이라고 읽을게. f 제곱이라고 할 거고, 두 번 합성한 거랑 한 번 더 합성한 거는 이제 f 세제곱, 세 번 합성한 거라고 생각할 거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건데, 문제에서 1번 f 4제곱 1은 얼마냐? 라고 물었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이 f가 몇 번 들어갔다? 4번 들어갔다. 그지? 4번이 들어갔다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거는 우리가 차례차례 f1부터 구하면 되는 거? 알겠지? 자, 근데 여기서 저거 이 문제 풀 때 뭘 했으면 좋겠냐면 요 y는 x를 잘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y는 x는 항상 말 그대로 y 값이랑 x 값이 뭐 하는 소리야? 같다는 소리니까 그럼 띵띵띵 하면 A가 결국 얼마나 소리? 1이라는 소리고, 여기 그래프에 써놔야돼. B랑 이렇게 만나서 오면 여기 뭐? B 여기가? C 여기가? D 이렇게 써오는 게 좋아. 응? 자, 이 놈은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E까지 쓸 수가 있겠지. 그지? 자, 요렇게 해놓고 그럼 우리 이제 차근차근 뭐부터 구하는데? F? 1부터 구하면 되지 않겠어? 정말 F1을 하면 얼마니? 1 그럼 따라가면 똔똔똔똔 해서 얼마네? B 되지. 그래서 F 여기는 B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FB 값 찾으면 되겠네. 그럼 FB 값은 똔똔똔똔 하면 C, 그럼 C가 될 거고,
그다음 FC를 구하면은 D가 될 거고 FD를 구하면 마지막 얼마가 된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얼마라는 걸 잘 구할 수 있다? 2라는 걸 잘 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요렇게 표시해놓고 풀면은 절대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시킨 대로 하면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두 번을 합성을 했을 때 D를 만족하는 값을 찾으라는 거야. 이거는 FX가 D라는 거거든? 그지? 그러면은 요거는 정우 어떻게 생각해줬냐면 거꾸로 역추적한다고 생각하면 돼. 자, 요거를 먼저 치환을 해버려. 이렇게. 그러면은 FK가 D 되는 거 먼저 찾으시면 되거든요. 함수값이 D 돼. 함수값이 D 되니까 여기서 찾아야겠지. D가 거꾸로 누구를 집어넣으면 D가 되지 하고 찾아봤더니 누구야? C란 말이야. 아, 그럼 K가 일단 얼마라는 거 찾을 수 있어. K가 C라는 거 찾을 수 있고 그럼 결국 나는 또 FX가 또 이제 뭐 되는 거 찾으면 돼? C 되는 거 찾으면 되지. 그럼 또 함수값이 C 되는 건 누구야 하고 봤더니 누가 돼? B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X는 얼마구나? 2구나 라고 이렇게 차근차근 역으로 거꾸로 추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거고 자 그래서 요 문제의 핵심은 뭐다? 정우야? 요 y는 x를 이용해서 같은 값을 꼭 같은 값이라고 표시를 하고 푸셔야 돼. 알겠지? 그거를 좀 조심을 하고 자 그래서 요 y는 x의 역할이 뭐냐면 정우야 xy를 왔다 갔다 시켜줄 수 있는 거야. 자리를 체인지 시켜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요 그래프에서 역할이 x축에 있는 걸 무슨 축으로 갖다 놓을 수 있고 y축으로 갖다 놓을 수 있고 y축에 있는 것들을 무슨 축에 갖다 놓을 수 있다? x축에 갖다 놓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에 역함수에 있나 봐. 역함수. 뭐냐면은 우리가 요렇게 가는 함수가 있었어. x에서 요렇게 진영을 하는 함수가 있었단 말이야. fx가 있었는데 자 얘가 만약에 이제 1대1 대응 함수 fx가 y라고 쓸까? 이 함수 f가 1대1 대응이었다고 칠게. 그럼 무슨 짓이 가능하냐면 우리 1대1 함수만 해도 뭔가 충분할 것 같았잖아. x값 다르면 함수값 달라. x 하나당 y값 정확하게 하나씩 잡고. 근데 굳이 수학자들이 치역과 공역을 같다는 조건을 추가를 한 거는 정말 왜 그러냐면은 이제 뭔 짓을 하고 싶었냐면 그럼 화살표를 꼭 일로 안 보내도 되잖아. 이렇게 반대로도 보내보고 싶은데 를 생각을 한 거야. 근데 만약에 1대1 함수만 됐으면은 예를 들어줄게. 1, 2, 3이고 여기가 1, 2, 3, 4가 있었어. 정말 1대1 함수만 돼. 그러면 만약에 요렇게 가는 함수였다고 치자.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 그지?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다 지정이 됐고 x값도 다 달라. 근데 반대로 보내려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1이 짝꿍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함수라고 부를 수가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수학자들이 1이 없었으면 좋겠어. 즉 치역과 공역이 같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무슨 짓도 가능하냐면 4는 뭐로 대응된다고 생각하면 돼? 3으로 3은 1로 2는 2로 대응되는 또 다른 함수를 만들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럼 우리 F 방향을 반대로 보내는 거잖아. 우리 차들 이제 차로가 방향이 있잖아. 근데 막 반대도 알려. 그걸 뭐라 그래? 역주행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반대로 가는 함수를 F의 역함수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영어로는 여기 I 1이 아니고 인버스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F 인버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그럼 이거는 f의 무슨 함수다? 역함수다. 그리고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몇 대 몇 대응이 반드시 되줘야 된다?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같은 말입니다. 1대1 대응이라는 게 무슨 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랑 같은 말이라는 걸 네가 꼭 기억을 해두는 게 좋아. 알겠죠? 응? 자, 그래서 이 거꾸로 가는 이미지를 잘 생각을 해보고, 그 밑에 보면은 특징들이 있는데, 역함수의 특징들. 자, 첫 번째. F 역함수의 역함수야. 저거 뭐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뭐가 되게? 자기 자신 됩니다. 역함수가 이건데 나의 거꾸로는 이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F가 될 거고. 두 번째, F랑 F 인버스를 합성을 해. 그럼 뭐 된다? 이렇게 되면 내가 이제 뭐 되는 거야? 이제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 F가 있었고, 요거를 지금 갔다가 거꾸로 다시 온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뭐 돼? X 대신. 그래서 역함수랑 나랑 합성하면 뭐 된다? 자신 그대로 항등함수 나온다 이 뜻이야. 항등함수. 이거를 이제 X에 대한 항등함수니까 뭐 IX 이렇게만 쓰는 거야. 책의 표현이. 응? 자, 그 다음에 내가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이게 조금 다르거든? F 인버스를 먼저 갔다가 누구를 올 수도 있어. 이걸 다시 되돌아올 수도 있지. 그럼 이것도 내가 분명히 Y에서 시작한 거지 이제. Y에서 시작해서 다시 오니까 또 다시 뭐가 나와? Y가 나오더라. 자, 그래서 요거 기억하면 돼. 역함수랑 나랑 합성하면 뭐 나온다? 자기 자신, X 그대로 나온다. 요게 그대로 나온다. Y가 그대로 나온다. 즉 항등함수가 된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정우가 딱 봤을 때 두 개 합성했더니 X 나온대. 그러면 저 두 개는 역함수 관계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줄 거라서. G랑 X랑 F랑 합성을 했더니 뭐 된대? X 된대 이렇게 주잖아? 그럼 G는 F랑 무슨 함수구나? 역함수구나. 이걸 눈치를 챈다는 거지. 근데 물론 여기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있긴 한데 요거뿐만 아니고 뭐도 확인을 해야 된다? 1대1 대응인지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합성하면 자기 자신 나온다. 요거랑 그 다음에 세 번째 합성함수의 역함수인데 F랑 G를 합성한 거의 역함수가 궁금해. 그럼 잘 봐. 우리 F랑 G를 합성한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G가 속함수죠? G를 먼저 갔다가 누구를 가는 거야? F를 가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X가 GX가 됐다가 F, GX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나는 이제 이 합성함수의 역함수니까 여기서부터 거꾸로 가야 되지 않겠어? 요렇게? 그러면은 이제는 누구 먼저 들려야 돼? F? 역함수를 들렀다가 G에 역함수를 들러야겠지. 즉 그래서 원래는 G가 속함수였거든? 근데 역함수 입장에서 누가 속함수 된다? F 인버스가 속함수 된다 이 뜻이야. 그래서 이거는 G 인버스랑 F 인버스를 합성을 한 거랑 똑같다는 거지. 즉 어떻게 기억해? 인버스를 분배를 해, 정우야. 그러면은 이게 위치가 어떻게 된다? 바뀌어야 된다. 그렇지?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놈들이 역함수의 성질이 돼. 이게 역함수의 성질이야. 자, 세 번째 역함수를 구하는 순서가 있는데 요건 선생님이 조금 항상 책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X랑 Y X는 꼴로 바꿔서 X랑 Y 자리를 바꾸라고 하는데 쌤은 역함수 구할 때 어떻게 해버리냐면 그냥 첫 번째 일단은 X랑 Y를 자리를 바꿔. X, Y 자리 바꾸기를. 그 다음에 2번 이제 우리가 요거를 뭐는으로 정리를 하는데 Y는 X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요놈이 무슨 식이 된다? 요게 역함수 식이 된다는 거야. 쌤은 주로 Y랑 X 자리 바꾸는 걸 먼저 하고 자,
그러면 저거 네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 게 XY 자리 바꾼다고?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 XY 자리 바꾸는 행위를 우리가 어디서 많이 했었지? 무슨 이동해서 많이 했는데 대칭 맞아! 무슨 대칭 이동이야? X를 가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보고 뭔 힌트도 얻을 수 있냐면 역함수랑 원래 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뭐다? 대칭이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거를 기억을 해두고 그럼 저 책에 필기를 좀 할래? 그 역함수 구하는 순서에 사실은 저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 함수는 많게 적게 엄청 적어.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 너무 많이 없거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요거를 더 많이 쓸 거야. y는 x에 대해서 뭐다? 대칭. 그래서 그래프는 얼마든지 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역함수를 구하는 애들 중에서 제일 이제 많이 하라는 애가 공수 2에서 제일 많이 하라는 애가 1차 함수거든? 그걸 따로 좀 필기를 하자고. 1차 함수 특징을. 1차 함수의 역함수. 자, 이건 무슨 특징이 있냐면은 원래 y는 ax 플러스 b y하고 fx는 ax 플러스 b라는 1차 함수가 있었어. 그거의 역함수를 나는 지금 정리를 해줄 건데 특징을 일단은 우리 복습을 하면 기억이 날라는지 기억이 안 나는 진짜 y는 x인데 만약에 쌤이 y는 ax를 그렸어 이렇게 근데 그걸 대칭을 시켰어 이렇게 생기겠지? 그러면은 요 각이랑 요 각이랑 어때요? 요 각이랑 요 각도 어때? 똑같지? 그럼 잘 봐잉 쌤이 여기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리면 수선의 발은 이렇게 딱 내릴게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해서 여기 수선의 발을 딱 내릴게 근데 요거를 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딱 내리면은 요 직각삼각형 두 개가 어때? 저는 요 직각삼각형 두 개가 아예 합동인 거 알겠어? 아예 합동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쌤이 요거 델타 x라고 하고 요거를 델타 y라고 할게. 그럼 얘는 a가 기울기가 델타 x분의 델타 뭐가 돼? y가 되잖아? 여기가 델타 x니까 요것도 뭐가 돼? 델타 x겠지? 요거 델타 y일 거고 그럼 우리 합동이니까 요만큼도 델타 뭐가 돼? y가 될 거고 요만큼 델타 x가 되겠지? 그럼 요 놈은 기울기가 델타 y분의 델타 x가 될 거란 말이야. 역수네. 그래서 얘는 뭐가 되게? a분의 1이래요. 그래서 종과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거 1차 함수는 역함수랑 뭐가 서로 역수관계다? 기울기가 서로 역수관계예요. 기울기가 뭐라고? 서로 역수관계가 돼. 자, 두 번째. 그 다음은 그럼 어떻게 찾냐면은 요거를 무슨 절편이라고 불러? 이게 y절편이니까 0,b지. 그지? 근데 얘는 이제 y랑 x 자리가 바뀔 거니까 얘는 b, 뭐가 되겠어? 그럼 얘한테는 y절편이었는데 요 역함수는 뭐가 되게? x절편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x절편이 b가 되거든? 즉 역함수 관계는 다 x, y가 다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 절편도 x, y 바뀌고요. 평행이동도 바뀌고요. 대칭이동도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그러면은 얘는 x절편 b, 즉 b, 0, b를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다가 x 빼기 b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럼 우리가 굳이 원래는 막 x, y 자리를 바꾸고 해서 엄청 복잡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1차 함수 역함수는 우리가 이렇게 봐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치? 이거를 교수님이 설명해주면 원래는 정말 어떻게 역함수를 구해야 되냐면 쌤 그냥 문제 하나 봐볼게. 원래는 y는 2x 플러스 1의 역함수를 구하래. 그럼 이걸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xy 자리를 바꿔 해서 요거를 y는으로 바뀌는 거야. 이게 솔루션 뭐니? 자, 그래서 2y는 x 빼기
빼기 1이 된단 말이야. 원래 이렇게 다 해야 돼.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냥 바로 보고 푸는 거야. 쌤은 얘 역함수는 기울기 2니까 얘는 기울기가 얼마일 것이다? 2분의 1일 것이다 하고 얘가 y절편이 1이거든요. 얘는 x절편이 1이야. 그래서 1 넣었을 때 0 넣어야 되니까 x 빼기 1을 여기 인수로 가진다는 거야. 어때? 결과는 똑같은데 얘는 쌤 이 과정을 안 하고 바로 한 거니까 정우가 시간을 무척 세이브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정우가 나중에 되면 요런 건 까먹어도 요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는 게 좋아. 기울기가 서로 무슨 관계다? 역수 관계다. 그렇지. 요것만 알아둬도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 요 1차 함수 역함수를 좀 정리를 해보고 그래서 사실은 1차 함수 아니고 뭐 2차 함수야. 정우야. 그럼 2차 함수는 아까 우리 숙제에 풀이 함수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y는 x제곱 이런 함수가 있어서 칠게. 그럼 이건 1대1 대응이 아니야. 1대1 대응이 아니지. 근데 이거를 반을 툭 잘라. 그럼 얘가 x는 0, 즉 y축이 대칭축이잖아. 내가 반을 툭 잘라서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이 없는데 요 오른쪽만 들고 오지. 그럼 요거는 가로로 그었을 때 교점이 몇 개만 생겨? 가로로 그었을 때 교점이 한 개. 그렇지. 요쪽만 보면 한 개만 생기니까 그럼 이 반쪽이 각각 역함수를 갖는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1대1 대응이 아니더라도 뭐 이런 함수도 이제 나중에 이렇게 끊어버려. 이렇게 끊으면 얘도 역함수 있고 얘도 역함수 있고 얘도 역함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굳이 1차 함수뿐만 아니고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버리면 다양한 함수에서 역함수를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역함수를 구하기 힘든 경우가 더 많아. 얘만 해도 할 수 있거든? 근데 정말 이렇게 생긴 건 3차 함수란 말이야. 근데 3차 함수는 굉장히 이거를 x, y 잘 바꾸고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불가능해. 얘는 그래도 할만해. 자리 바꾸지?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y 는으로 바꿔야 되니까 y 제곱 x니까 y는 끌만 루트 뭐라고 하는 거야? 이러면 얘는 그나마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이게 뒤에서 왜 무리함수죠? 그 결국 2차 함수 반쪽이랑 무리함수가 역함수 관계. 자, 그럼 뒤에서 쌤이 좀 더 정리해 줄 거고 얘는 그나마 되지만 막 얘는 이런 막 3차 함수일 거란 말이야. 막 이런 3차 함수거든? 근데 이걸 x, y를 잘 바꿔서 y는 정리를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 그래서 우리는 역함수 하면은 정우가 이 역함수 구하기보다 뭘 더 많이 기억해야 되냐면 그래프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를 기억하고 있는 게 더 좋아요. 알겠지? 자, 이번 얘기는 다 했고 역함수 그럼 183쪽에 쌤이 보기 문제들을 좀 풀어줄 건데 봐봐. 보기 1번 fx가 ax 세제곱 플러스 b거든요. 그치? 응? 그 다음에 f 인버스 역함수가 중요한데 f 인버스 5가 2래. 그랬을 때 8a 플러스 b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저거 봐봐. 이거 봐봐. 이 세제곱이잖아. 이 역함수 구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없거든? 그럼 정우는 이런 문제 보면 앞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f 인버스 5가 2라는 거는 이 말이거든? 내가 이렇게 가는 게 f인데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게 있었잖아. 그럼 인버스가 5를 뭐에 대응시켰다는 소리? 2에 대응시켰다는 소리니까 결국에는 f2가 얼마였다? 5였다. 네, 이렇게 보셔야 돼.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보면 정우가 대응관계를 잘 써야 돼. 알겠어? 응? 그래서 앞으로 f 인버스가 어쩌고 저쩌고라고 줘. 그럼 정우는 이거를 쓰는 게 아니고 fb가 얼마다? fb가 a다. 이렇게 붙여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지.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대입을 하면 8a 플러스 b가 그럼 얼마라는 거야? 5라는 거다, 그지? 근데 문제에서 8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얼마? 5.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거에 집착을 하면 안 된다. 쌤이 이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럼 안 되고.
그 다음에 보기 2번 요 그래프 보는 것도 한번 풀어보면은 들어와 있는 x를 줬고 문제에서 A 값을 F 또는 F 인버스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라고 했거든. 그러면 일단 정우야, 우리 여기 Y는 또 X잖아 얘가. 그러면 1이야. 똥똥똥 가서 B가 또 얼마나 알 수 있어? 1이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럼 잘 봐. 우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럼 F는 A에 넣었더니 얼마 된대? FA가 얼마 된대? 1 된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F일 때 함수값이 B 즉 얼마인 거니까? 1인 거니까. 근데 문제는 A를 표현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걸 잘 봐. 이거를 보고 정말 얘처럼 반대로 쓸 수도 있겠지? 그러면 FA가 1이니까 F 인버스 얼마나? 1이 A겠지? F 인버스 1이 A겠지? 그래서 A는 F 인버스 뭐라고 쓸 수 있어?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자 근데 쌤은 요거를 정말 그래프에서 바로 찾을 수 있으면 좋겠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X에서 지금 Y로 대응을 시키는 거다. 요 하나의 방향이 이거 누구 거야? F 건데 거꾸로 대응시키면 그게 바로 거꾸로 가는 게 무슨 말인 거야? 역함수. 그래서 정우가 Y에서 X를 대응시켜 요렇게 방향을 가. 그럼 이거는 정확하게 역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F 인버스 1이 얼마일 것이다? A일 것이다. 그래프를 보고 이렇게 바로 찾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방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X에서 Y는 F고 Y에서 X로 가는 거는 역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역함수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보는 것도 우리가 좀 봐두고 보기 3번도 보면은 x는 a 이상에서의 집합 y로의 함수 fx에 역함수가 존재할 때 a의 최소값과 이때 집합 y로 말해. fx는 x-2 전체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얘는 꼭지점 2, 마이너스 1이 몇 차 함수야? 정말 2,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죠. 그러면은 말했다시피 이렇게 두 쪽 다 있으면은 얘는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난 이쁘게 계속 떨어지거나 계속 뭐만 하고 있어야 된다? 증가만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사실 이렇게 봐도 상관없어. 그럼 이쪽만 봐도 그리고 문제에서 x가 쌤이 왜 저렇게 그래프를 그리냐면은 a 이상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얘는 x는 a보다 무슨 쭉? 오른쪽을 보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보라는 소리야. 그러면 이렇게 또 꺾이는 지점이 존재하니까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근데 얘처럼 이렇게 생기면은 이런 건 당연히 무슨 값이 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A의 최소값이니까 어디까지 올 수 있겠어? 뭐가 되지? 뭐가 돼? 어디까지 갈 수 있어? x는 얼마까지? 2까지 더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얘는 이제 요렇게 대줄 거라는 거야. 그럼 요렇게까지도 우리가 1대1 대응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a의 최소값은 2가 될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우리 그러면 치역과 공역이 일치한다는 걸 만족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 요렇게 되면 치역이 여기가 y는 마이너스 1이거든? 마이너스 1보다 위에 있지? 그럼 y는 마이너스 1보다 뭐 한 거야? 크거나 같은 거야. 그럼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공역이 또 돼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A의 최소값과 공역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잘 기억을 해두시고 밑에 역함수 성질 이런 것을 왜 그런지는 다 얘기를 했고 보기 4번에 역함수 구하는 게 있네. 그러면 자, 보기 4번은 보면은
한 번 더 연습을 할 건데 몇 쪽이냐면 184쪽의 보기 4번이요. 184쪽의 보기 4번. 자, 그래서 우리 다음 함수 역함수를 구하래. 1번 y는 fx는 x 플러스 3. 2번 fx는 3x 마이너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라고? 얘는 f 인버스 x는 기울기가 1이잖아. 그럼 역수가 얼마야? 역수 1이겠네? x 써고 얘가 y절편이 얼마야? 3이거든? 그럼 얘는 x절편이? 그래서 3 넣으면 0 나와야 되기 때문에 x 빼기 얼마?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거는 자 3이래. 그럼 기울기 역수거든요? 그럼 기울기 얼마 돼? 3분의 1x 써고 근데 얘는 y절편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니까 0, 마이너스 1이거든? 얘는 마이너스 1, 얼마를 지나야 된다? 0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돼야 돼. 해가지고 이렇게 역함수를 바로 금방 찾을 수가 있다는 거지.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역함수를 구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 그 밑에 빨간 글씨에 거기에 줄을 쳐놓자. 정석 글씨에 형광펜으로 줄을 쳐놓자. y는 fx의 그래프와 역함수 y는 f 인버스의 그래프는 항상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y는 x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그래서 앞으로 역함수 얘기가 나왔어. 근데 y는 x가 없어. 그래프를 줬는데 그럼 정우가 뭘 해야 될까? y는 x를 꼭 그려야 돼. 알겠지? y는 x를 꼭 그려요. 꼭 그려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문제들을 좀 풀어볼 건데 186쪽에 아니 185쪽에 10-5번 자, 문제에서 4개 함수를 줬는데 쌤 그냥 이렇게 쓸게요. 정말 fx는 x 플러스 a다 이렇게 쓸게요. 화살표를 안 쓰고 fx는 x 플러스 a고 그 다음 gx는 x 플러스 c고 그 다음에 hx는 bx 제곱이고 그 다음에 kx는 2x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5랍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F 인버스, G 인버스,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 G 합성 F, G 합성 F의 인버스를 다 구하래. 지금 저거 넣어보고 성질을 다 확인을 하라는 거야. 알겠지? 자, F 인버스식 공부하거든. F 인버스 X는 기울기 1이니까 얘가 기울기 얼마? 1. 그럼 이번에 Y절편 A.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A. 그렇지. 그리고 그 다음에 G 인버스는 G 인버스는 그치 X 마이너스 C 되겠지. 자, F 인버스, G 인버스 구했고 두 개 합성하는 것도 해보네.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도 해보네. 자, 이거를 해보면 그러면은 이거는 F 인버스 괄호 G 인버스 X 되거든요. 그지? 그럼 쌤이 그냥 G 인버스 X 대신 X 빼기 C 넣을게. 그럼 여기 X 빼기 C 넣으면은 저도 X 자리 넣으면은 X 빼기 C 빼기 얼마 될까요? A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G 합성 F를 또 구해보래. 그러면은 GFX가 될 거고 그럼 FX가 X 플러스 A니까 요거는 X 플러스 A 더하기 뭐가 되겠어? C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런 다음에 또 이제 G 합성 F의 역함수를 구해보래. 즉, 요놈의 역함수를 구해보라는 거거든? 얘 기울기 여전히 얼마야? 정우야? 1이죠. 그럼 얘도 기울기 얼마일 거야? 1이고 얘가 지금 y절편 A 플러스 얼마야? C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렇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가 되겠지. 분명히 다 따로 해봤는데 우리 요놈이랑 요놈이 어떻게 나왔어? 똑같이 나왔단 말이지. 아,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인버스를 분배하면 이 위치를 바꿔줘야 된다. 그 성질을 지금 정우한테 눈으로 확인을 시켜준 거. 눈으로 확인을 시켜준 거고. 그 다음에 2번. F 인버스 합성, 그 다음에 H 합성, G 인버스가 K인데 문제에서 상수 A, B, C 값을 구하래. 자, 그럼 이것도 막 가로로 다 바꾸면 F 인버스 H, G 인버스 X 는 KX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거 A, B, C 값을 찾아야 되니까 KX가 다음 값이죠. 자, 여기서 쌤 팁을 하나 주자면은 정말 원래는 지금 우리 1번에서 물론 F 인버스랑 G 인버스를 다 구했어. 구해놨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저거 풀어도 되거든. 근데 쌤이 어떤 아이디어를 좀 주려고 하냐면 너 요거 좀 없앴으면 좋겠잖아. 이거 어쨌든 거슬리잖아. 근데 요거는 없애기가 좋은 게 여기다 누구를 합성을 해버려? F를 이렇게 합성을 해. 그러니까 요 발상도 알아두라는 소리야. 그럼 이쪽도 F를 똑같이 합성을 해줘야겠지? 그러면 F랑 F 인버스가 만났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게? 없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 자기? 원래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그냥 여기 그대로 나와버리는 거지. 그러면 정우가 조금 더 요런 상태가 훨씬 보기가 나은 거야. 그럼 우리 fx 자리에 뭘 넣으면 돼? kx를 fx에서 x 자리에 kx 집어넣으면 되지. 요신이 말이야. 그러면은 얘는 이제 2x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5에다가 뒤에 플러스 뭐 붙여주면 돼? a를 붙여주는 거지. 그 다음에 h, 그 다음에 괄호. 이거는 그냥 이제 g 인버스를 구하는 게 훨씬 낫겠죠. h는 2차원 들어서 역함수를 구하는 게 더 귀찮거든. 근데 이거는 이제 구한 거 써먹으면 x 빼기 뭐 돼? 여기가 c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hx 식에 x 대신에 x 빼기 c를 대입을 하면은 요렇게 될 거라는 소리지. 우리 b는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 그러면 b는 당연히 2차 비교하니까 이쪽 2차식, 이쪽도 2차식. 이거 b는 2일 수밖에 없지. 그치? b는 2인 거 하나 구하고, 그 다음에 2 해서 이제 전개를 해주면은 2x 제곱 마이너스 2c x 플러스 뭐 제곱? c제곱은 2x 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5 더하기 얼마가 돼? a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거는 2x 제곱 마이너스 4cx 플러스 2c 제곱은 2x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5 더하기 a가 될 거니까 우리 마이너스 4c가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 8. 그래서 c는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지? c는 마이너스 2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럼 요거 대입하면은 8이니까 5 더하기 a가 뭐 돼? 8이거든요? 그래서 a는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다? 3이라는 거를 잘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런 거는 정말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냥 노가다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실수 없이 차근차근 하시면 돼. 알겠지? 그냥 배워둘 거는 물론 이걸 세 개를 한번 합성을 해도 되지만 요렇게 역함수 있을 때 f를 합성을 해버려가지고 요렇게 조금 역함수를 한 번 덜 쓸 수 있구나. 그런 거는 정말 좀 받아들이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 10-6번. 자, 요런 것도. 자, 집합 A에서 A로 대응되는 함수 F가 있는데요. 자, 그랬을 때 1번 G 인버스 10값을 구하래. 자,
자, 정원 여기서 잘 봐. 일단은 문제를 읽으면서 왜 범위를 이렇게 주는지 알겠어? 1보다 크다라고. 왜? 이거 지금 몇 차함수야? 표면적으로만 보면 2차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 그래서 얘는 그냥 주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보다 큰 부분만 봐라고 얘기를 해준 거야. 그지? 그러면 1대1 함수가 될 수 있고, 왜 A에서 A가 가능하냐면 여기 1 넣으면 또 얼마 나와? 1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1보다 크다 해서 1보다 크다로 대응되는 함수다. 그리고 치역과 공역이 똑같기 때문에 이건 이제 1대1 대응이다. 정확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럼 fx 이거고 gx는 1차 함수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몇 차 함수니까? 뭐야? 몇 차 함수 이거? 1차 함수니까 우리 역함수 쉽게 구하는 방법 알아. 그지? 그럼 g 인버스는 얼마? 비율이 2니까 역함수는? 역수 2분의 1 x고, 그 다음에 y절편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넣으면 0 넣어야 되니까 x 플러스 얼마? 1 해서 우리가 물론 역함수를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답이 2분의 얼마 돼요? 11 이렇게 구할 수 있거든? 근데 쌤은 사실 이 풀이를 잘 해주진 않아. 왜냐면은 얘가 몇 차 함수기 때문에 1차 함수기 때문에 역함수가 구하기가 쉬웠던 거고, 얘가 1차 함수라고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더 정우가 고2, 고3 돼서 쓸 수 있는 보편적인 풀이, 더 보편적인 풀이는 이거야. 앞으로 G 인버스 10 값을 구하래. 그럼 저건 이렇게 풀어야 돼. 얘를 는 K라고 두세요. 그래서 대응관계를 쓰는 거야. 그럼 F, F GK가 얼마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정우야? G 인버스 12K니까. 그치? GK가 10이다. 이걸 쓰셔야 돼. 저거 너는. 그래서 2K-1이 10이라서 2K는 11이고, 그래서 K가 얼마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더 좋은 풀이야. 두 번째 풀이가. 이 첫 번째 풀이는 특수한 풀이야. 몇 차 함수라서. 1차 함수라고 할 수 있는 특수한 풀이고, 두 번째 풀이가 좀 더 모든 함수에서 적용할 수 있는 풀이가 되니까 정우는 이 풀이를 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는 K라고 쓰는 거야. 앞으로 역함수값 물으면. 2번. 이것도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F 합성, G 합성 F, A 인버스 합성 F 이 값. 자, 그러면 이런 것도 일단 괄호 먼저 풀어야겠죠?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인버스는 분배하면 자리가 어떻게 된다고? 바뀌어요. 그래서 F 인버스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합성 G 인버스 합성 뭐가 돼? F. 그러면은 F 합성 F 인버스가 돼. 그럼 이건 어떻게 된다고? 그냥 없는 셈 치시는 거예요. 없는 셈. 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거니까. 그럼 결국 나는 G 인버스 합성 F 이 값만 구하면 되거든? 그럼 요건 가로로 고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응? 그럼 F 이 값은 구할 수가 있겠네. F 이 값 구하면 얼마나? 정말? 대입하면 4, 3, 12 빼기 2니까 얼마나? 10 나오네? 근데 G 인버스 10은 구해놨어. 2분의 10. 그래서 이런 것도 무지 복잡한 애가 아니고 보통 이렇게 괄호를 풀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심플한 것만 나올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한 번만 합성해주면 됩니다. 응?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이걸 아니까 바로 풀었지만 만약에는 여기까지만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 항상 뭐라고 본다? 얘는 K라고 두고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GK는 10이라고 해서. 자, 그래서 우리 간단한 함수값 구하기를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역함수 문제 마지막인데 10-7번 10-7번 뭐 이거 그냥 계산해. 이것도 노가다 계산해. 노가다 계산.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F 인버스 구하래. 이거 바로 불러볼까? 기울기 1이니까 X X고 마이너스 그치, X 마이너스 2 이거 금방 구할 수 있고 1차함수니까. 그 다음에 2번 H 합성 F X는 뭐 X GX를 만족시키는 HX를 찾으랬거든? 그러면은 H 괄호 F 뭐 X는 G X가 되잖아. 자, 그러면 이제 다 집어넣는 거지. H가 뭔지 모르니까 FX 대신에 X 플러스 뭘 넣고 1을 넣고 그 다음에 GX 대신에는 뭘 넣는 거야? X제곱 빼기 1을 넣는 거야. 근데 나는 HX를 구하고 싶으니까 요거를 는 뭐라고 두면 되겠어? T라고 두시면 되지. 자, 그러면은 X 플러스 2가 T니까 X는 T 마이너스 뭐가 돼? 2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HT는 T 마이너스 2 전체 제곱 빼기 뭐가 돼? 1 해서 그냥 HX는 X 마이너스 2 제곱 빼기 얼마가 되겠다? 1이 되겠다.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죠. 그죠? 자, 이런 거 이제 계산 문제고 3번 3번에서 K 합성 아니면 F 합성 K네. F 합성 KX는 GX를 만족시키는 KX 구하라는데 이것도 가로로 바꾸면 FKX 이렇게 될 거잖아. 그지? 이게 GX인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1번에서 뭘 구해놨어? 역함수를 구해놨지. 근데 나 지금 누구 구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 뭐를 합성을 해도 된다. F 인버스를 거꾸로 합성을 해버리라는 거야. 너가. 그럼 이쪽에 합성했으면 이쪽에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F 인버스랑 F가 만났으니까 이건 저절로 스르르 벗겨지는 거고 그럼 여기 누구만 남아있는 거기? K X만 되는 거야. 자기 자신만 나오는 거지. 갔다가 다시 오는 거니까. 그럼 KX는 그럼 이제 F 인버스 GX인데 우리가 GX도 알고 누구도 알아? F 인버스도 역함수 역함수. 이거 F 인버스. 인버스도 아니까 우리가 써먹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얘가 X제곱 빼기 1이고 그럼 이제 X 자리에 X제곱 빼기 1을 넣으면 되니까 X제곱 빼기 1 빼기 2 해서 KX는 X제곱 빼기 얼마?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여기 있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구해봤고요. 그러니까 요런 역으로 요런 합성하는 짓을 그런 거 네가 시키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것도 봐두라는 거야. 알겠지? 네? 자, 이러면 합성함수, 역함수 2가 끝인데 요거 갖고 전부 네가 문제를 풀기는 힘들 거고 센 잠깐 펴볼래? 센? 우리가 지금 안 해본 게 뭐가 있냐면은 좀 유형 14 한번 봐봐. 유형 14 1014번 집합 A에서 A로의 함수 fx가 있는데 조건을 줬어. x는 1일 때는 4에 대응되고요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나보다 하나 작은 놈에 대응되래. 자, 그래서 요런 문제는 일단 정우가 어떻게 푸는 게 좋냐면은 요런 그림을 그리는 게 좋아. 정우야 1, 2, 3 뭐 해놓고 여기도 1, 2, 3, 4 해놓고 문제는 표시를 한 거 시킨 대로 1은 어디로 가라고? 4로 2는 어디로 가야 돼? 1로 3은 2로 4는 3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요런 화살표 대응하기 자체가 함수 f 뭐야? 자, 이렇게 해놓고요. 자, 문제에서 f1은 그냥 fx고 fn 플러스 1x는 f랑 fnx로 정의하는데 f5
2를 구하래. 50제곱 2를 구하래. 그럼 정우야, 너보고 50번 합성하라는 걸까? 좋지. 맞아. 이런 거는 진짜 실제로 너보고 50번을 하라는 게 아니고 뭔가 규칙이 있을 거야. 숫자가 이렇게 큰 거는. 알겠지? 그러면 너는 뭐 해보냐면 F 뭐부터 구해봐? 2부터 구해봐. F2는 그럼 얼마나? 1이죠? 그럼 F 제곱 2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정우야? 쉽게 생각해서 F2거든? 그럼 요게 이렇게 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는 F1이가 얼마? 4. 그럼 F3X 32는 요건 F 뭐를 구하면 되겠어? 4 구하면 되는 거 알겠어? 어? 그럼 F4는 얼마예요? 3이에요. 그럼 F 4제곱 2는 얼마나 돼? F 3이랑 똑같은 것이고 이건 얼마 돼? 어? 그럼 다시 뭐가 나왔어? 2가 나왔지. 그럼 이렇게 반복될 거야. 그래서 얘는 1, 4, 3, 2 순서대로 반복이 될 거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50을 얼마로 나누면 될까? 4. 그렇지. 50을 나누기 4를 해보면 나머지가 얼마 나오니까? 2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다? 4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우가 뭘 찾으면 돼? 규칙. 진짜 50번을 하는 게 아니고 규칙을 찾아주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얘처럼 이렇게 규칙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방금 한 것처럼 뭐 되는 경우가 있고 반복이 되는 경우가 있고 진짜로 우리가 일정하게 플러스가 된다든지 뭐 곱해진다든지 그런 실제로 식에서 규칙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알겠지?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진짜 50번 합성하라는 게 아니구나. 그럼 다음 페이지도 봐봐. 1015번도 봐봐. 저거는 2025번 합성할 거야? 그거 아닐 거라는 거지. 이거는 규칙을 찾아주라는 얘기고 1018번은 그래프 보는 거는 했으니까 이거는 한번 해보시고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1022번에 뭐가 있어? 합성함수 뭐가 있어? 저거야.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라는 거 있지? 이게 문제야 이게. 이게 좀 어렵거든? 일 잘 이해해봐. 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는데 이게 좀 어렵거든? 자, 근데 문제에서 F랑 F를 합성한 그래프를 그리라. 자, 그럼 일단 정우 네가 뭘 먼저 해야 되냐면 fx 그래프 먼저 그려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럼 fx는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2차 함수거든요?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다, 그지? 이렇게 되고, 그럼 얘는 여기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겼을 거고. 0에서 1까지는 x니까 yx 그래프 그리면서 1일 때 1, 0일 때 0.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생긴 거야. 이게 누구 그래프다? fx 그래프야? 이거 fx 그래프. 근데 정말 이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정우 너가 뭘 해보냐면요. 얘가 겉함수, 속함수 두 개가 있잖아. 그럼 너도 그래프를 두 개를 보셔야 돼. 그래프를 두 개를 보셔야 돼. 어? 자, 그래서 하나는 겉함수의 역할을 할 거고 하나는 무슨 함수의 역할을 할 거다? 속함수의 역할을 할 거거든? 잘 봐.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선생님 요거를 속함수 거라고 보고 요거는 겉함수의 F를 본다고 생각을 할게. 그럼 뭘 해주는 게 좋냐면은 정우가 여기 꺾이는 지점을 보는 게 좋아. 그러니까 왜 이거는 봐봐. 우리 x가 어디에서 함수가 바뀌어? 0에서 함수가 바뀌지. 그럼 잘 봐. 우리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 x를
한 번 합성해서 f 뭐를 만들고 x를 만들고 한 번 더 합성을 해서 fx를 만들고 싶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 역시도 정우야 f란 말이야. 이 f 역시도 똑같이 x 값이 얼마일 때 바뀌어 식이 0일 때. 그럼 너는 fx가 얼마일 때? 0일 때를 기준 잡아서 봐야 되는 거야. 즉 함수 값이 0이야. 함수 값이 0이라는 건 0이지. 그럼 정훈이가 식을 어떻게 보냐면 이쪽이랑 이쪽을 쪼개보시는 게 좋아요. 자, 어떻게 이거 보냐. 일단 얘를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요 0이니까 교점이 0까지만 기록을 하는 거야. 그럼 실제로 얘도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 바뀌어? 0까지로 바뀌지. 그럼 얘는 잘 봐야 돼. 정말 아까 선생님 뭐랬냐면 이제 겉함수 입장에서는 함수 값이 내 정의 된다, 그지? 그럼 이게 함수 값이 있는 화살표거든? 근데 얘 입장에서 이게 이제 무슨 값 되는 거야? 다시 x 값이 돼버리는 거야. 왜? 나는 이제 정의역이 fx니까. 그래서 요 화살표를 얘한테는 요렇게 가로로 눕혀서 가져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해서 그 원리가 뭐라고? 겉함수의 정의역은 속함수의 치역이니까. 그래서 그럼 얘는 요렇게 똑같이 기록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똑같이 기록이 돼. 요렇게 기록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0에서 1까지도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보면은 얘도 이렇게 생겼거든? 응? 함수값이 내가 0에서 1까지 바뀌는 동안 나도 0에서 1까지 바뀌잖아. 그럼 이제 얘는 함수값이었지만 이제 겉함수 입장에서는 이게 정의역, 즉 x값이 되니까 화살표를 또 이렇게 갖다 놓는 거야. 그럼 얘는 또 기록이 어떻게 되느냐, 얘가 똑같이 쭉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 그대로 이렇게 쭉 그래프를 그려버리면 되는 거지. 그럼 어때? 모양이 실제로는? 맞아, 비슷하게 나와요. 답이 그래서 몇 번일까? 정우야? 3번이야, 3번. 근데 이거는 사실 이런 건 잘 안 나오고 정우 너한테 몇 번이 많이 나올 거냐면 1023번 같은 게 많이 나올 거거든? 근데 이걸 한 번만 더 해줄게. 1023번. 잘 봐, 합성하면서 그래프 그리는 게 교과서에 있는 교과서도 있고 없는 교과서도 있네. 선생님들은 그런 거 개의치 않고 그냥 니네 배웠잖아 이러면서 그냥 시험을 내버린단 말이야. 어? 잘 봐. y는 fx 그래프가 문제에서 읽어주세요. 자 이렇게 줬고 그 다음 문제에서 방정식 fx는 1의 서로 다른 실근 개수. 자 정말 거기 줄쳐버려. 실근 개수. 자 앞으로 실근 개수가 이렇게 써놔. 그거는 그래프 1이 교점 개수다 라고 써놓으세요. 자 너보고 실제로 이 방정식을 풀라는 게 아니야. 방정식의 실근 개수는 결국 저거 너보고 뭘 찾으냐면 그래프끼리의 교점 개수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거 너보고 실제로 진짜 방정식 풀라는 게 아니야. 그 방정식 풀라고 덤비는 순간 재앙이에요. 알겠지? 어? 그래서 사실 뭐 그래프 안 그리고도 풀 수 있긴 하지만 쌤이 그래프 그리는 걸 연습을 할 거니까. 그럼 이것도 좀 봐봐. 우리는 얘 그래프가 필요한 거거든. 여기서 F랑 F 합성됐지. 근데 얘는 또 F 두 개 똑같은데 요 fx 하나밖에 없잖아. 그지? 그럼 하나 더 그려. fx.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는 속함수 역할을 할 거고 얘는 무슨 함수 역할을 할 거다? 겉함수 역할을 할 건데 이제 쟤는 계속 증가만 하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그렸는데 여기 꺾이는 게 있잖아. 그럼 정우가 어떻게 보냐면 얘를 속함수를 볼 거고 얘를 겉함수 취급을 할 건데 속함수에서 어디서 꺾이는지를 봐. 그래프가. 그러니까 증가 감소가 어디서 바뀌는지 보라는 소리야.
어디서 바뀌어? 증가 감소가 1에서 바뀌지. 그럼 요 1을 기준으로 저런 거 어떻게 생각하냐면 0에서 일단 어디까지를 기록을 한다? 1까지를 기록하는 거야. 그러면 잘 봐. 이제 합성함수 그래프를 똑같이 나는 지금 어디까지만 그리는 거게? 1까지만 그리는 거야, 정우야. 그러면은 얘는 이제 1까지 그릴 건데, 이렇게 그릴 건데 함수값이 0에서 어디까지 바뀌어? 2까지 바뀌지. 그럼 쌤이 요 이제 세로로 인한 화살표는 겉함수 입장에서 어디로 간다고? 이렇게 가로로 눕혀줘요. 왜? 나한테 함수값이 겉함수한테는 뭐가 되니까? 점 여기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뭐야? 요 안에 있는 0에서 1까지 일을 기록을 할 건데 화살표가 똑같이 이렇게 놓여있지. 그럼 요 1을 똑같이 겪는다는 소리거든. 그럼 나는 정확하게 1이니까 이렇게 중점이잖아. 요 그래프를 반으로 탁 줄여서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돼. 나는 그러니까 실제로 0에서 1까지 바뀌는 거지만 나는 함수값은 0에서 2까지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는 동안 얘가 이렇게 다 기록이 되는 거야. 나는 여기서는 이렇게 가는 거지만 얘 곁다리까지 떼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기록이 되는 거야. 얘가.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요 화살표 있지? 화살표 머리. 요거 방향 그대로 모양을 요 안에 짜맞춰 넣으면 돼. 그러면은 나는 정확하게 얼마에서 2분의 1에서 어디까지 올라갔다가 2까지 축 치고 올라갔다가 어디까지 내려? 1까지 내려와. 이런 일이 한 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1에서 어디까지 기록을 해? 2까지 기록을 할 거거든? 정말 그럼 이번에는 봐봐. 함수값이 2에서 어디로 떨어져? 아니 2에서 함수값이니까 그치 2에서 빵까지 떨어지거든? 그럼 이번엔 기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렇게 돼버려요. 거꾸로 역재생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어차피 얘는 이렇게 보나 이렇게 가나 어때? 그래프 모양이 똑같지? 그래서 나는 2까지 기록을 할 거고 얘는 2분의 얼마에서? 2분의 3에서 정확하게 뭐를 찍었다가 2를 피크를 찍었다가 탁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 그래프가 바로바로 누구 그래프가 되냐면 F랑 F를 합성한 그래프가 되는 거지. 자, 요렇게 합성한 그래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이제 fx 그래프는 그렸는데 그러면 y는 fx랑 y는 1이랑 그래프 교점 넣으면 되거든? y는 1이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럼 교점 몇 개 생겼어, 정우야? 4개. 정답은 그래서 몇 개다? 4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걸 실제로 합성함수 식을 세운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 알겠지? 응? 이게 그래프를 본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게 첫 번째 풀이고 사실 쌤은 이 풀이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정우 네가 해봐서 알겠지만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별로 유쾌한 일은 아니야. 그지? 맞잖아. 딱히 쉬운 일은 아니거든. 이거 왜 어렵냐면 이거 쌤이 이 고1 내용이잖아. 고1 애들 내신 기간 때 그럼 문제 얼마나 많이 풀었겠어? 걔 뭐 선행도 하고 학교 수업도 듣고 학원에서 또 현행 복습도 하고 시험 대비하면서 문제집도 풀었을 거고 엄청 연습 많이 한 상태에서도 쌤이 합성함수 그래프 그린 얘기를 해주면 이해를 못하는 놈이 반 이상이야. 그러니까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쉬운 거는 아니다 이 소리야. 쉬운 건 아니다. 그러면 조금 더 바람직한 풀이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조금 더 니네가 해봄직한 풀이는 뭐냐면은 앞으로 정말 합성함수 구조인데 이렇게 방정식 풀라고 하지. 그럼 너 이거 복잡하잖아. 그냥 치환해버려. 치환을 해버려 그냥. 그럼 FT는 뭐를 해버려? 이건 할만하거든. 그럼 FT는 1이면 여기 함수값이 1이라는 거 하잖아. 정말. 그럼 쭉 하면 여기가 얼마네? 1 되겠지. 그러면 몇 개에서 만나? 일단 여기 2개에서 만나는 거 보여? 그러면 여기가 1인데 여기가 2였거든? 그럼 이 값이 얼마일 수밖에 없을까? 2분의
맞아. 다이너스 2분의 1은 금방 구하지. 이건 얼마일까? 그치? 그럼 우리는 일단 뭐를 구하냐면 t 값이 얼마라는 걸 구한 거야. t 값이 1이랑 2분의? 근데 우리는 t 값을 구하고 싶은 게 아니고 t 값을 구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저 뭐야 실제로 우리는 뭐야 t는? f? 그럼 나는 이제 fx가 얼마 되는 거? fx가 또 함수값이 2분의 1 되라고? 2분의 1 한 번 긋고 2분의 얼마 한 번 거? 4 한 번 긋고 그럼 교점이 최종적으로 1개, 2개, 3개, 몇 개 생겨요? 똑같이 땡기고 위치도 어떻게 다시 똑같아. 이거 절반 아니겠어? 4분의 1이겠지. 그 다음에 이것도 4분의 이건 3일 거고 얘는 4분의 5일 거고 얘 4분의 7이겠지. 근데 얘도 보면 2분의 1 정중앙일 거니까 4분의 1이고 여기 4분의 3, 4분의 5, 4분의 그러면 정우 너한테는 더 쉬운 풀이는 이해인 거야. 왜?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 제일 미련한 사람은 뭐게? 제일 미련한 사람. 그리는 사람. 아니 식 다 구하는 사람. 이 문제집에는 늘 상상도 안 돼. 내가 봤을 때 너 성향상 이 풀이 절대 안 할 것 같은데 이게 문제집에는 보통 어떻게 풀어놓냐면 이렇게 풀어놔. fx가 어디서 바뀌어? 정우야? 1에서는 함수식이 바뀌지. 얘가 이쪽은 y는 몇 x식이고? 2x식이고 요거는 이제 기울기는 마이너스 2인데 2 넣으면 0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얼마나 나오는 4. 그러면은 fx란 놈은 식이 이렇게 생긴 거야. 2x거나 마이너스 2x 플러스 4인데 지금 0에서 1까지는 2x고 1에서 2까지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야. 저런 거 보면 앞으로 식 써야 되면 이렇게 쓰면 돼. 뭐야? 근데 나는 일단 또 언제 이제 바뀌어? x값이 1일 때 바뀌지. 그래서 x값이 1이 되는 순간을 골라. 그러면은 이거는 똑같이 또 2분의 1이랑 얼마라고 잘 구할 수 있겠어? 2분의 3인 것까지 잘 구하겠지? 그러면 어떻게 쪼개냐면 0에서 이제 x를 어디까지 쪼개본다? 1까지 쪼개보는 거야. 그럼 얘는 함수값도 0에서 어디까지니까? 여기서 1까지니까 그럼 나는 안에 있는 식도 2x고 겉에 있는 식도 몇 x게? 2x가 돼서 얘는 몇 x 되게? 이렇게 식 다 쓴 거야. 그리고 그러면 2분의 1에서 1까지는 겉에 거는 그대로 이제 속의 거는 그대로 몇 x인데? 2x죠. 속의 거는 그대로 2x잖아. 이거 그대로 불러보잖아. 근데 함수값은 1에서 2까지거든? 그러면 1에서 2까지니까 이제 겉에 함수는 뭘로 바뀌게? 마이너스 2x 플러스 4로 바뀌게. 그럼 이렇게 또 합성을 계속 붙이는 거. 그래서 별로 그닥 하고 싶은 행위는 아니다. 그냥 정우가 치환을 하는 풀이가 우선순위고 두 번째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풀이. 그렇게 두 개를 두시고 쌤이 저 그 복잡한 걸로 한 번 더 연습시켜줄게. 이게 정확하게 이거 좀 복잡한 걸 보면 니네가 감이 오거든? 그 밑에 1024번? 난리가 났죠, 이런 것도. 근데 얘는 대놓고 합성함수 그래프랑 x축, y축하고 x는 4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야, 정말. 이거는 안 그리고 문제를 못 풀어요. 자, 이렇게 fx랑 gx가 있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f 합성 gx네. 그 요거는 f gx니까 누가 속함수야? 정우야. G. 응, g가 속함수야? 그러면 너는 속함수 그래프를 먼저 봐야 돼. 속함수 그래프가 그리고 어디서 꺾이는지 봐. 어디서 꺾여? 1에서 한번 꺾이고요. 그 다음 어디서 또 꺾여? 2에서도 꺾이고 그 다음 어디서도 꺾여? 3에서도 꺾이지. 그럼 너도 얘를 4번에 걸쳐서 해야 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꺾인 지점만 따로 봐야 돼. 자, 그럼 봐봐. 첫 번째. 자, 쌤이 일단 0에서 1까지 구간을 기록을 할 거야. 그럼 잘 봐. 내가 0에서 1까지 바뀌는 동안 정우야, 함수값은 0에서 어디까지 바뀌니? 0에서 2까지 바뀌지. 그럼 나는 이제 실제로 겉함수는 0에서 어디까지 기록이 되는 거다? 2까지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봐봐. 얘는 중간 처음에 어디서 시작했다가 2에서 시작을 했다가 정중앙에서 어디까지 떨어져? 그러니까 1일 때 어디까지 떨어져? 함수값이 0으로 떨어지지. 그럼 얘도 똑같이 정중앙에서 어디까지 떨어져? 0까지 뚝 떨어져. 뚝 떨어졌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어디에 도착해? 1에 도착을 하거든. 보면은 그럼 나도 마지막에 어디에 도착을 해야 돼? 이렇게 1에 도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 그래프가 정우야 반으로 줄었다고 생각하면 돼. 왜냐면 나는 한 칸 안에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쟤는 근데 몇 칸이야? 두 칸이니까 가로 두 칸인 거를 한 칸에 우겨 넣어야 돼. 그래서 얘는 반으로 쭉 줄어드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선생님 이거 색깔로 표시해 줄게. 이제 1에서 어디까지 기록을 해? 그럼 얘는 함수값이 2에서 시작했다가 어디까지를 떨어져? 1까지 떨어지거든? 그럼 얘는 2에서 어디까지 기록이 된다? 1까지 이렇게 기록이 돼. 그럼 얘는 1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쭉 떨어져? 0. 그럼 얘는 요렇게 기록이 되는 거야. 이번엔 뒤집어졌지. 왜 뒤집어졌냐면 얘랑 화살표 방향이 어때? 정우야? 반대라서 이거가 거꾸로 뒤집어진 거야. 요 머리 방향을 일치시켜 주려고. 그 다음에 2에서 4까지는 어떻게 돼? 계속 함수값이 얼마야? 계속 1이지. 그럼 얘는 계속 1에만 머물러 있는 거야. 1일 땐 계속 함수값이 얼마야? 그럼 얘는 계속 0이었던 거야. 요렇게. 그렇게 됐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3에서 4까지가 남았는데 3에서 4까지는 함수값이 무려 1에서 어디까지 바뀌어버려? 1에서 4까지 바뀌어버리지. 그럼 나도 1에서 어디까지 기록이 된다? 4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야. 그러면 0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야 돼? 3으로 끝나야 되거든? 그럼 이것도 원래 3칸인데 한 칸에 우겨 넣어야 되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3분의 1로 가로가 탁 줄어든 거지. 어떤 느낌이냐 알겠어? 오히려 복잡한 거 보니까 어떤 건지 알겠지? 응?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원하는 건 X축이랑 Y축이랑 그 다음 X는 4 해서 요 넓이인 것 같아. 그럼 요거는 이제 삼각형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문제 숙제할 때 한번 연습을 다시 해봐요. 예?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합성함수 그래프 그린 게 쌤 책에 없어서 문제를 다 풀어줬어. 정말 너네가 어려워하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풀고 17번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고 30번 정말 근데 그 유형 18번 봐봐. 158쪽에 유형 18번 보면 역함수가 뭐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나와있지. 근데 너 1030번 보면 문제 세팅이 되게 익숙하지 않아? 앞에서 어떤 문제랑 똑같아? 앞에서 1대1 대응이 존재한다. 1대1 대응이다. 그러니까 그게 몇이냐면 너 앞으로 넘어가봐. 앞으로 넘어가서 어디 보시냐면요. 유형 7번 봐봐. 151쪽에 문제 똑같은 거 알겠어? 이건 같은 문제야.
1대1 대응이다라는 거랑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는 같은 말이야. 그래서 너는 이 유형 18이었나? 유형 18은 보자마자 유형 7번이랑 똑같아. 똑같이 풀면 돼 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알겠지? 그래서 얘는 유형 7번이랑 똑같이 푸시면 되고요. 그건 풀이를 했으니까 해보면 될 것 같고, 정우가 역함수 구하기 뭐 이건 연습을 많이 했고, 보면 돼. 역함수 성질 그래프 주는 거. 그러면 좀 우리가 지금 책에 없는 뭔 내용을 해야 되냐면은 그 161쪽 가봐. 161쪽에 1051번 봐봐. 디테일한 거는 쌤 다음 시간에 좀 얘기를 해줄게. 문제에서 fx랑 역함수의 그래프 교점 찾으러 가거든. fx가 얼마나 줬냐면 4분의 1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라고 줬고, 문제에서 fx랑 f 역함수랑 교점 좌표를 찾으랬잖아. 그럼 정말 봐봐. 물론 우리가 이게 또 몇 차함수야? 1차함수니까 얘 4분의 1x 빼기 3이고 역함수가 4x하고 x 플러스 3이라는 걸 무지 잘 구할 수가 있어. 그럼 연립하면 돼. 1차 1차니까 그냥 1차 방정식 풀면 되거든. 근데 얘는 의도가 이건 아니고 뭔 성질을 이해하고 있으라는 이 소리냐면, 자 fx는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자 4분의 1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3이거든요. 여기 그릴게. 자, 정말 잘 봐. 얘가 지금 fx 그래프란 말이야. 그지? 근데 쌤 이거 역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근데 그래프는 잘 그릴 수 있다는 거야. 누구를 이용해서? y는 x를 이용해서 너무 잘 그릴 수 있다는 거지. 요거에 대해서 요 fx 그래프를 뭐 하면 돼? 대칭시키면 되잖아. 요 노란 선에 대해서 요거를 대칭시키면 되거든? 자, 그러면은 요거는 어차피 지날 거 아니야. yx 있으니까 똑같이 지날 거고,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딴딴딴딴 해서 이렇게 그려주면은 이게 f의 역함수 그래프가 돼. 그러니까 식 구하는 것보다 그래프 그리는 게 훨씬 쉽다 이 소리야. 역함수는. 그래서 그래프 많이 보는 습관 들이셔야 돼요. 그럼 잘 말해? 종호야? 얘랑 얘랑 여기서 만나지 않아? 요점에서 만나지. 근데 요점이 누구도 지나? y는 x도 지난단 말이야. 그래서 f랑 f 역함수의 교점을 찾으라는 거는 실제로는 정우야 얘랑 너보고 보라는 게 아니고 누구랑? y는 x랑의 교점을 찾으라는 거랑 같은 거다라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4분의 1x 빼기 3은 x다. 그래서 4를 곱하시면은 이렇게 돼서 3x는 마이너스 10이고 x는 마이너스 4인데 당연히 마이너스 4, 아니 y는 x 위에 점이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가 교점이 되겠지. 그치? 요렇게 구해주라는 소리입니다. 이거를 진짜로 이 역함수로 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물론 저거 조심을 해야 될 때가 있어. fx는 f 인버스 x랑 해가 같을 때는, 즉 fx는 요까지 마무리하게 x랑 할 수 있을 때는 요 fx가 뭐 하는 놈일 때만 가능하냐면 얘가 증가하고 있는 증가함수일 때만 가능해. 증가하고 있잖아. 그런 애들만 가능해. 그러면 감소하는 애들은 조심할 구석이 있다는 소린데, 다행인 거는 너무 어렵지 않은 문제를 제외하고는 너네한테 무슨 함수밖에 안 온다? 증가함수밖에 안 온다. 왜? 감소함수는 너네 스스로 생각하기엔 좀 까다롭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뭐 내신이나 이런 킬러 문제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모의고사 킬러 이런 데서 나올 수가 있는데, 내신에서는 보통 증가함수만 다루기 때문에 너는 그냥 이거 교점, 역함수랑 교점 찾으라고 하면 누구랑 교점 찾으면 된다? y는 x랑. 요렇게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